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실례합니다. 백화점이 어디에 있어요?처럼 매장을 물어보는, 매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표현 배우겠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공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길을 물어보는 표현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숍, 우리도 그냥 커피숍이라고 하는 쉬운 단어 먼저 가져왔습니다. A coffee shop. 자, 커피숍이 어디에 있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Where, 어디에 is, 있다. Where is, 어디에 있어요? The coffee shop, 커피숍이. Where is the coffee shop? 자, 따라해 보세요. Where is the coffee shop? Where is the coffee shop? 커피숍이 어디에 있어요? 영어는 순서가 어디에 있어요? 커피숍이.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르죠?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빨간색 부분. 그 부분은 똑같고요. 이제 장소 이름만 the coffee shop 자리에 대체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기념품 가게 따라해 보세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요. 천천히 음절마다 또박또박 발음하겠습니다. souvenir shop. A souvenir shop.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A souvenir shop. A souvenir shop. 하나의 souvenir, 기념품, shop, 가게. 우리 가게를 아까 커피숍, 샵이 가게였죠? A souvenir shop. 기념품 파는 가게. 기념품이 souvenir. A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죠? 네, 기념품 가게 찾아가려면 이 단어 우리가 souvenir 알아야겠죠? 네, a souvenir shop. 그러면 기념품 가게 어디에 있어요? 네,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souvenir shop? Excuse me,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길을 물어봐야 되니까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저기 잠깐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실례합니다. 이런 말이 excuse me. Where is, 어디에 있어요? The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 아까는 a souvenir shop이었는데 이번엔 the souvenir shop 쓴 이유는요. 하나의 가게니까 원래 a souvenir shop이에요. 제가 를 많이 써요. 왜냐면 쓸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쓸 수 없는 명사가 있거든요. 영어에는요.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명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앞에 어를 붙여줘요. 어가 붙을 수 있다는 건 to도 붙을 수 있고 three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기념품 가게는 기념품 가게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있으면 two souvenir shops가 되는 겁니다. 기념품 가게가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three souvenir shops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the라고 붙은 이유는요. 기념품 가게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 가게, 그 기념품 가게 어디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기념품 가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제일 가까운이라는 nearest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where is the souvenir shop 하면 제일 가까운 기념품 가게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where is the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근처에 기념품 가게에 가까운데 하나를 가르쳐 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화장품 가게. 우리가 외국 가가지고 화장품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사려면 조금 좀 어려운 단어들, 화장품에 해당되는 단어. 화장품이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쉽잖아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사실 영어도 이 cosmetics 하면은 기본 단어거든요. 심지어 우리 외래어로도 쓰기도 해요. cosmetics. 예. 자, shop이 가게죠. 하나의 가게.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화장품이에요. cosmetics예요. 따라해 볼게요. cosmetics. cosmetics shop. 그런데 cosmetics가 스로 끝나고요. shop이 스로 시작해요. 두 번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라는 것은 연속으로 우리가 호흡이 끊기지만 않으면 숨을 낼 수 있는 동안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뱀소리 같죠? 예,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즈메틱스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한 번만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A cosmetics shop. A cosmetic shop. 네, 그래서 앞에 cosmetics의 s가 발음이 안 나고요. 뒤에 샵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A cosmetic shop.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가게 어디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행인한테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화장품 가게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영어로 Excuse me. Where is the cosmetic shop? Excuse me. Where is the cosmetic shop? 네, where is 이렇게 앞에 WH로 시작하면요. 이게 물음표라도 끝에를 좀 내려 읽어요. 그래서 where is the cosmetic shop? cosmetic이 강조되죠. 중요한 건 핵심어가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 가게. 그래서 cosmetics 좀 크게 읽어주시고요. shop을 내려주세요. 화장품 가게 어디에 있어요? 네. 자, 그다음 우리 외국 가면은 아이들 손자 손녀들 장난감도 사야 되죠. 예, 그래서 장난감 가게 어디 있어요? Excuse me. 자, 장난감이 토이예요. 토이. 그래서 a toy shop. a toy shop. 토이. 장난감 a toy shop. 장난감 파는 가게. 장난감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Where is the toy shop? Where is the toy shop? Where is the toy shop? 그런데 이런 표현할 때 외국인한테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외워서 하고요.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미소 띈 얼굴로 기분 좋게 질문해 주시면 더 좋아요. 영어까지 조금 어려우니까 너무 경직된 얼굴로 하면은 상대방이 조금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Excuse me, where is the toy shop? Excuse me, where is the toy shop? 토이를 강조해서 Excuse me, where is the toy shop?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요. 우리가 미소가 천만불이에요. 그래서 웃는 얼굴,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웃는 얼굴은 그냥 그렇게 봐주게 되는데 이거는 안 좋은 상황도 아니니까 웃는 얼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처음부터 the store예요. The department store. 왜냐하면 백화점은 그 안에가 이렇게 구역이 다 있어요. 남성복 코너, 여성복 코너, 뭐 가전제품 코너, 뭐 그다음에 스포츠웨어 코너 이렇게 그게 depart가 구획이란 뜻이에요. department store. 그러니까 depart가 나누다예요. department store는 가게가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코너별로 나눠져 있는 가게다. 전체적으로 큰 가게인데 그 안이 코너별로 나눠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the department store가 됩니다. 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The department store. The department store. 네, 좀 자연스럽게 이번에 따라해 볼게요. The department store. The department store. 영어는 이렇게 비유하는 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마치 군인이 처벅처벅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억양이 모든 음절 하나하나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영어는 단어를 읽을 때 또박또박이 아니에요.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백화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백화점 그래야지 백화점 그럼 이상해요. 근데 영어로는 the department store 하면은 굉장히 이상해요. department store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우리나라 말로 표기를 한다면 D는 좀 작고요. par 크고요. 트먼트도 작아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물결 묻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어디서 파동이 크게 치는가에 신경 써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백화점 어디에 있어요? Excuse me, where is the department store? Where is the department store? 따라해 주세요. Where is the department store?
근데 백화점보다 이제 더 큰 데도 있어요. 예, 몰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쇼핑센터죠. 예, 우리가 백화점, 그러니까 몰, 쇼핑센터에 가면 백화점이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러니까 쇼핑센터. 예. 그래서 그 쇼핑센터에 가서도 또는 디파트먼트 스토어 자체도 굉장히 크잖아요. 가서 예를 들어서 막 장난감 코너 어디 쪽에 있어야 할 때는 그때는 물론 토이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토이 섹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성복 코너. 남성복 코너가 the men's clothing section이에요. 섹션이 구역이란 아까 디파트먼트 스토어라 그랬잖아요. 백화점이 어떤 코너마다 하나씩 물건을 갖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 섹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래서 the men's clothing section 하면 남성복 코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안에서 다시 남성복 코너 어느 쪽에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The men's clothing section. The men's clothing section. men's가 men이 남자들이에요.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men이에요. 남자 한 명은 man이 man이고요. 남성들은 man이에요. man. 사실 발음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나라 사람 귀에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그 men, 남자들이라는 복수는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뭐에다가 이 붙인 거, 그러니까 미음에 어이 붙인 거 있죠? 그 매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의 남자는 마이, 그러니까 미음에 아이 해서 man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이 애와 아이 애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 둘 다 그냥 애죠. 근데 영어는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사과가 애플이거든요. 애플 할 때 입을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벌려줘요. 애플이 아니라 애플. 그러니까 남자도 한 명일 때는요. man, apple, man. 그다음에 이게 복수 MEN은요. 우리나라 말의 그 어이에는요. 입을 그냥 그렇게까지 크게 안 벌려. 그냥 man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게 man이에요. man. 쉽지는 않으니까 나올 때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lothing은 옷이에요. 옷. 섹션은 코너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men's clothing section. 그냥 코너가 영어 같지요. 근데 코너는 모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역에서 물건 팔 때는 그냥 섹션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e men's clothing section 해야지 the men's clothing 코너 조금 좀 알아는 듣겠지요. 근데 섹션이 더 좋은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느 코너 할 때는 다 섹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장난감 코너 뭐라 그랬죠? the toy 섹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가게가 길거리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toy shop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화점 안에 있어요. 그러면 toy 섹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장난감 가게들 코너를 쭉 있을 때요. 자, 그다음에요. 남성복 코너 갔는데 이제 바지를 사야 되겠어요. 예, 바지를 팬츠, 꼭 팬츠라고 해주세요. A pair of pants, two pairs of pants. 바지 한 벌, 두 벌 할 때 a pair, two pairs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몇 벌 주세요란 말 하지 않고 이제 바지 주세요 할 때 그때 꼭 팬츠라고 해주세요. 팬츠라고요. 예, 꼭 복수입니다. 예, 청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즈예요. 진즈. 따라해보세요. 진즈. A pair of jeans. 예, 청바지 한 벌입니다. 자,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A pair of gloves. A pair of gloves. 페어가 세트예요. 짝이에요. 그러니까 한 컬레. 그러니까 한 세트. 예, 우리 세트도 영어예요. 예, 근데 보통 장갑이나 바지나 이럴 때는 a set of gloves라고 안 해요. A pair of gloves라 그래요. 예. 그거는 단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익히는 거예요. 세트가 뭐고 페어가 뭐냐 다 구분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가 gloves가 나오면 a pair of gloves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양말도요. a pair of socks라 그래요. 꼭 socks라고 해주세요. socks.
예, 지금 우리가 바지들, 그 다음에 장갑, 양말 전부 다 세트가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다 복수. 우리나라 말에 단수 복수 구분 없어요, 거의. 예, 근데 영어는 반드시 해요. 반드시. pair of socks의 socks가 복수인데 왜 앞에 어가 있냐면요. 이 어는 페어가 그 세트죠. 세트는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a pair of socks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어는 복수인데 우리가 단수로 말하기 쉬운, 좀 그렇게 틀리기 쉬운 단어들이었어요. 우리는 싹이라 하지 말고 싹스라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거꾸로요. 외국 사람들은 단수로 말하는데 우리는 복수로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셔츠가 아니거든요. 셔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셔츠에서 Y를 일단 빼고요. 셔츠라고 할 때도 셔츠가 아니라 영어는 셔츠예요. 셔츠. 셔츠가 여러 개 있을 때 셔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셔츠, 드레스 셔츠에 어가 하나이고요. 드레스가 이제 정장옷 입을 때, 남성들 그 양복 같은 정장옷 입을 때 안에 받쳐 있는 정장용 셔츠다 해서 드레스 셔츠라 그래요. 셔츠에 보면 S 없어요. 아까 삭스나 진스나 팬츠 같은 S 없지요.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셔츠인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셔츠라 그래요, 이걸요. 네, 그리고 와이셔츠의 이 Y라는 이거 영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는 dress shirt입니다. dress shirt. 네, 셔츠들 다 주의해야 됩니다. 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폴로 셔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폴로 셔츠도 폴로 셔츠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폴로 셔츠, 폴로 셔츠, 폴로 셔츠, 폴로 셔츠. 우리도 폴로 셔츠라고 합니다. 예, 골프 칠 때 입는 이렇게 반소매 앞에 단추 한 2개 정도 있고, 네, 티셔츠 이런 종류의 티셔츠를 폴로 셔츠라 그러죠. 셔츠 종류 이름들 참 많아요. 우리도 뭐 터들넥 셔츠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나요? 이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접어서 내리는 옷들요. 요새는 외래어가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영어를 모르면 좀 네, 그 텔레비전 보고 그럴 때도 너무나 영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래어의 의미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폴로 셔츠나 네,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거 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women's clothing section? 자, women, 여성들이에요. 원래 한 명은 woman 해가지고 WMAN인데요. 여자들이 되니까 women. WMEN. 아까 남자들 맨 앞에 WO만 붙었어요. 그래서 where is the women's clothing section?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여성 women이 되겠죠. 여성복 코너를 찾는 거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Excuse me. Where is the women's clothing section? Where is the women's clothing section? Where is the women's clothing section? Excuse me, where is the women's clothing section? 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대답을 듣기 위한 거거든요. 예, 백화점 같은 데서 네,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니까 어느 정도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가장 기본 단어 오른쪽, 왼쪽 이런 단어들은 예, 우리 공부해서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on the right 하면 right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on the right. 오른쪽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right. right. 자, 이 R 발음하고 L 발음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L 발음이 더 편해요. 그냥 우리나라 닐 발음할 때처럼 하시면 되고요. 이 R 발음은 입술이 둥글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에 닐이 어떻게 발음되냐면 예를 들어서 라 이렇게 발음돼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가 영어로는 radio예요. radio. 그래서 입을 둥글게 해서 라 또는 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거 약간 좀 과장되게 연습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right. 옛날에 그 버스에서 안내원들이 저 초등학교 때 보면 오라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라이. 그때 그 all right이었거든요. all right.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의미거든요. 출발, 오케이. 뭐 이런 건데 그때 all right의 right이 오라이, 라이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이 아니라 right이에요. right. 그냥 예, 재밌죠? 예,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오른쪽에 on the right. on the right. 따라해 보세요. on the right. 네, 그 다음에 it's next to the sign over there. 와, 기네요. 자, it's 그것은 있습니다. it is예요. 그것은 있습니다. next to는 옆이에요. next가 옆이고요. 어디의 옆에 하면 next to. the sign은 간판이에요. sign. 우리 네온 사인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the neon sign이라 그러는데요. 사인이 간판, 표지판이란 뜻이죠. 표지판 옆에 있어요. over there. 근데 표지판은 어디 있냐면 over there. 저쪽 편에 있네요. there가 거기에고요. over는 저 위에. 그래서 저쪽에 있는 표지판 보이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표현은 좀 하잖아요. 저 간판 우리도 가리키면서 저기 옆에 있어요. 이런 말 하니까 이거 그냥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It's next to the sign over there. It's next to the sign over there. It's next to the sign over there. 자,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It's next to the sign over there. It's next to the sign over there.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백 수천 번을 따라하고 그랬죠. 예,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 어릴 때 엄청 공부 많이 해서 한국말을 배운 거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들어서 외울 정도가 되면 좋아요. 쓰는 것보다도 자꾸 들어서 외울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응용 문제예요.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자, 여자 화장실이 the ladies room이에요. the ladies room. 남자 화장실은 the men's room. 물론 화장실에 해당되는 단어 엄청 많아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내가 질문할 때 이 단어 ladies room과 the men's room 이것만으로도 화장실 어디 있는지 충분히 질문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겠죠. 이쪽으로 가세요. 예, 그래서 walk down 뭐 이렇게 걸어가세요 하면서 손가락을 다 가르쳐 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길 안내 표현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쇼핑 영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편에서 예, 우리가 길 안내는 좀 더 정확하게 대답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길 안내는요. 대답 듣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몰라서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하게 또 배워보겠습니다. 나중에요. 자, 오늘 숙제는요. 외국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 3개. 예, 영어 이름 알아오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매장에서 파는지 그 매장의 이름 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사고 싶다. 그러면 뭐 가방 가게 그걸 영어로 알아오는 거예요. 가방 영어로 알고 그다음 가방 가게. 예를 들어서 외국 가가지고 좀 가전제품 좀 싼 거 좀 사걸려 그래요. 가전제품 이름 알아오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가게를 뭐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오는 거예요. 예. 요새는 그 팝하고 앱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장에 위치 질문하는 거, 네, 뭐라 그랬죠? Excuse me로 시작한다 그랬죠? 실례합니다. 그다음에 where is 어디에 있어요? 다음에 그 매장 이름을 딱 넣고 물음표 치면 되는 거지요. 읽을 때는 끝을 약간 내려주고 그 매장을 강하게 거기서 물결 치듯이 매장을 강하게 올려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어 공부하는 게 좀 즐거웠으면 합니다. 예, 하나하나 영어 자체가 재밌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숙제 밀리면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숙제 밀리지 마시고 열심히 반복해서 예, 재밌게 영어를 배우셨으면 합니다. 네, see you next time.